안녕하세요. 청년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살중용인격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중용인격이니까 살이 중하고 인성이 매우 힘을 발휘한다. 나에게 용신이 된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무자일주가 병인월에 갑인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월에 태어났으니 이미 편관이 강한, 살이 강한 월에 태어난 거죠. 그 다음에 갑인시입니다. 살이 중중하네요. 그리고 살중용인격이니까 병화가 당연히 여기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성으로서의 매우 큰 역할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이 사주의 흐름을 얘기해 주는 것이겠네요. 어디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차조, 관격, 국, 사승전조다. 차, 재성, 재인, 좌, 장생이고 전즉, 인, 봉, 재충이다. 이 사주는 보아하니 격국 자체로 앞사주에 비하여 더 나은 것 같다. 차, 이 사주는 인성이 장생에 깔고 앉아있다. 인성을 장생에 깔고 앉아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전즉, 인성은 앞사주의 인성은 재성의 충을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이 첫 번째 줄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갈까요? 여기서 병화가, 그러니까 인성이 장생을 깔고 앉았다는 얘기는 인목을 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성이 인목을 생하고 인목이 병화를 생하고 있으니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앞사주,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사주는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얘기한 것은 무토가 오화를 갖고 있는데 이 오화가 인성인데 이 자수의 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화가 깨진 걸로 본다라고 했죠. 네, 그게 임철초 선생님의 관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관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수가 좌우충이 발생하니까 인목을 제대로, 오화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저의 평가는 좀 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선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래 이게 첫 번째 이 단락의 내용입니다. 부지, 이 단락은 좀 길겠습니다. 부지까지 잘라서 전즉, 좌하, 인수하고 칠살, 계례, 생공하여 이, 일주, 견고이라. 우선 여기까지 해석을 하겠습니다. 좌하의 인수가 앞사주는, 그러니까 이 사주 말고 앞사주는 좌하의 인수가 칠살의 모든 것들을 생공해서 전부 다 한쪽으로 모아서 일주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사주는 차, 즉, 재, 좌, 일하, 반거, 생살이다. 생살이고 조주유약이다. 이 사주는 좌하에 있는, 그러니까 깔고 있는 재성이 오히려 살을 생해주고 있다. 조주유약이다. 조주유약이라는 것은 주라고 것은 주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대 이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일 적에 은나라의 주왕의 폭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왕을 도와 학정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 주왕의 그때 상당히 이 역사상으로는 상당히 혼란한 시기였죠. 주지육림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왔고 포락지영이라는 것도 바로 이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왕을 오히려 도와서 학정을 돕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좌하에 있는 재성이 본신을 돕지 않고 오히려 재생사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관계를 앞사주는 좌하에 있는 인수가 모든 살들을 끌어서 본신을 돕고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좌하에 있는 재성이 살을 돕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또 한번 이 단락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좌하에 있는 재성이 이쪽으로 살을 생하고 있다. 그러나 살을 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목이 자수를 적극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인목들은 이쪽의 인목은 갑으로 올라가서
갑이 무토를 극하는 형상을 띠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병화가 장생이라고 했죠. 장생, 임목을 깔고 앉아서 병화로서 임목을 끌어올린 다음에 무토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압사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표현상으로 맞지 않고 임목과 임목이 우화로 결집된다. 이게 저번 시간의 주요 내용이었죠. 결집되어서 무토를 지원해준다. 모든 기운들을 끌어서 올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들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봤고요. 겸지운주 서북이다. 겸하여 운이 서북으로 달려가고 있다. 무오년의 중향방, 기축년의 중진사, 무오년과 기축년에는 향방과 진사에 급제하였다. 여기 중은 중가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중은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갑과나 갑과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갑과에 적중되었고 차양년 비겁 방신하였다. 이 양년 두 해에는 비겁들이 본신을 도와주었다. 충거 재성 지묘여라. 재성을 충한 것에 묘함을 갖고 있다. 이거 무오년에 좌오충으로 재성을 무력화시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겠죠. 이문 여기는 앞사주 보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문 겁병괴인이고 정운 외간이나 조회록이다. 이문에 병화를 겁하여 병화를 쳐서 인성을 파괴시켰고, 그러니까 임대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개해대운 지나고 임술대운이죠. 임술대운에 임수가 병화에게는 7살입니다.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매우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임수가 병화를 쳐서 괴인시켰다. 임수를 파괴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운에는 외적으로 힘들었으나 조회록이다. 록을 만났다. 이때 좀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술, 과, 공, 인, 수, 초, 유, 생, 색이다. 술에는 인성을 더불어 왔으나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으나 생색이 있었지만 비록 생색은 있었지만 역시 춘월추하다. 역시 봄날의 가을꽃과 같은 모습이다. 시기에 맞지 않다. 그리고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특징되는 게 임술대운. 임술대운을 하나로 보지 않고 임철초 선생님은 5년, 5년 이렇게 잘라서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도 임철초 선생님의 이런 관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관법이 있으니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관점으로는 임술대운은 10년 단위로 하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에 우선은 입각하여 얘기하면 술에는 인성을 같이 동반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인성이 없는데 술토 안에 정화를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지장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장간을 쓰는 것은 임철초 선생님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주 책들을 보면 현재 나온 사주 책들을 보면은 임철초 선생님 그러니까 적천수를 공부하신 분들의 이 교본으로 삼고 하신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이 지장간을 꺼내서 쓰시려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장간의 형태들에서는 이런 경우에 특히 대운에서 지장간을 꺼내서 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임술대운에 상당히 이 사주는 믿을 게 병화밖에 없는데 이 병화가 임무로 인해서 극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술이 또 다른 무언가를 갖고 왔다. 이런 것들은 좀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운 외간 그러니까 이때는 병화가 극당해서 인성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데
정운에 비록 뭐 외적으로는 힘들지 못하면 그때 잠시 록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때 조금 뭔가 어떤 공직에 나갈 기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수룬에 생색이 있었다. 조금 살아날 기색이 있었으나 점차 살아날 기색이 있었으나 그것이 별로 좋지 않다. 대운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잠깐 연운에서 좋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래 신유운 중에는 장차 다가올 신유운에는 목다근결한다. 네, 역시 목다근결은 이 전문 용어니까 목이 많아서 금이 힘을 쓰지 못한다. 뭐 결함이 생긴다. 묶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설토생수한다. 토의 기운을 빨아들여서 생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신 여기 사주는 토의 기운이 약한데 그 기운을 또 설기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합거 병화다. 병신합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재화 기능 면해라. 그 재화를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네, 신유대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임술대운에 병화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유대운에 다시 한번 들어서서 병화가 이제 힘을 쓰려고 하는데 병신합이 일어납니다. 오로지 믿을 건 병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병신합을 하고 있으니 이 병화가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데 일단 제일 큰 얘기가 여기서 설토한다, 설기를 한다, 목다근결한다. 순서를 잡아서 얘기하겠습니다. 1번이라고 했고 2번이라고 했고 3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현상으로 이 재화를 피해갈 수 없었다. 물론 이 목다근결도 맞고 설토생수도 맞습니다. 이미 목이 많고 신유라는 금이 왔으니까 금목상쟁이 일어나겠죠. 금목상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수가 있기 때문에 금목상쟁을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토설기를 하는 것도 역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병신합으로 이 병화를 인성을 쓰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병화를 쓰지 못하니 무토로서는 믿을 건 병화밖에 없는데 병화가 이걸 무토를 지원하지 못하고 가빈이 무토를 극하고 인목 또한 병화에 지원하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인목 또한 이 무토를 극하는 형태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 상황의 돌변이라는 게 매우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또 본문에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무오년 중향방이고 기축년 중진사라고 했는데 이 연도가 많지 않습니다. 기축년은 신유대운에 옵니다. 갑자대운에 무오년이 들어섰는데 신유년에 진사에 기축년에 진사에 합격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기축년을 살펴보면 신유대운에 와 있습니다. 뭐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이 텀이 벌어지고 있고 내용상으로 신유대운은 좋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는 이게 오타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 필기상에서 뭔가 이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축년이냐 아니면은 을축을 잘못 써서 기축으로 착각을 한 건가 아니면은 기미를 쓰려고 그랬는데 기축으로 잘못 쓴 건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무오년 바로 다음에는 기미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을축년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수를 무력화시켜 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축으로 자수를 묶어뒀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을축년도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주는 토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토는 가색의 공이 있어서 목들이 얼마든지 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 지키기도 무토 혼자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 을목이 또 한 번 온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축이 아니라
기미를 잘못 쓴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년, 기미년 바로 1년, 2년 이렇게 뭐 연차적으로 붙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향방과 진사라고 그랬는데 이때 뭐 연년이 이 과거 시험이 있었는지는 뭐 제가 그때 상황을 잘 모르니 어쨌든 지금 추정해 보기에는 토들이 비겁들이 방신해줬다라는 것과 이 수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것, 그러니까 미토가 자수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면은 가장 강력한 게 기민년에 대한 잘못 쓴 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임철조 선생님이 파악하신 것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 저의 의견 또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살중용인격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